나는 한때 믿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들이 내 마지막을 지켜줄 거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인생은 언제나 예상과 다르게 흘러갑니다. 믿었던 자식들이 등을 돌리고 남편과 함께 쌓아 올린 터전에서 하루아침에 쫓겨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상상할 수 없던 일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주방에서 익숙한 소리를 들으며 커피를 내렸습니다. 창문 너머로 햇살이 스며들었고 평온한 하루가 시작될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문득 식탁에 놓인 서류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들의 이름이 적힌 집문서였습니다. 우리는 한때 이 문서를 기쁜 마음으로 넘겨주었습니다. 그때는 우리 둘 다 행복한 얼굴이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노후는 걱정 없겠구나.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였을까요? 점점 우리를 바라보는 자식의 눈빛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손주를 돌봐주면 고맙다며 선물을 건네던 며느리가 이젠 연락 한 통도 없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아들은 바쁘다며 전화도 피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우리는 차가운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엄마, 아빠, 이제 우리 따로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두 손을 꼭 쥔 채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의 표정에는 미안함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우리는 자식의 인생을 방해하는 짐짝이 된 걸까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는 걸까요? 방을 정리하며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벽에 걸려있던 손주의 사진을 조심스럽게 떼어 내려 가방에 넣었습니다. 손주가 어릴 때 내 품에서 잠들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할머니 하고 반갑게 달려오던 아이. 하지만 이제 더 이상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것은 단 하나, 집을 떠나야 한다는 현실뿐이었습니다. 이삿짐을 싼 가방을 손에 들고 문 밖으로 나섰을 때 내 뒤로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는 내 인생의 한 장이 완전히 끝났음을 알리는 소리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자식에게 모든 것을 주었지만 결국 남은 것은 우리 스스로를 위한 아무런 대비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노후를 대비하지 않은 부모의 마지막은 이렇게나 초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끝은 아닙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그 길을 찾아 나서려고 합니다. 나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결혼 후 남편과 함께 작은 가정을 꾸렸고 자식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나에게는 두 자식이 있었습니다. 아들은 똑똑하고 책임감 있는 아이였고 딸은 애교가 많고 따뜻한 성격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부족한 것 없이 살아왔습니다. 아니, 최소한 그렇게 믿었습니다. 나는 20대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때는 삶이 참 단순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작은 월세방에서 시작했고, 먹고 살기 위해 함께 일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힘들어도 아이들만큼은 부족함 없이 키우려고 노력했습니다. 돈이 생기면 학원비를 먼저 냈고, 옷 한 벌을 사더라도 자식들 것이 먼저였습니다. 우리 삶의 중심에는 언제나 자식들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공무원으로 일하며 한 번도 지각이나 결근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월급날이면 자식들을 위해 작은 선물을 사오기도 했습니다. 나는 그런 남편이 고마웠습니다. 나도 가정을 돌보며 살림을 꾸려 나갔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도시락을 싸주고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 장을 보고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세월이 흘러 아이들은 자라났습니다. 아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했습니다.
딸도 사회에 나가 자리 잡았습니다. 그때까지도 나는 우리가 참 행복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노후를 준비하고 조용한 동네에서 손주들을 보며 살아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아들이 결혼을 하겠다고 했을 때 우리는 있는 힘껏 도와주었습니다. 작은 전셋집이라도 얻어주고 싶어서 모아둔 돈을 털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남편의 퇴직금까지 보탰습니다. 그렇게 아들의 가정을 마련해 주었고 손주가 태어나자 더욱 애정을 쏟았습니다. 우리는 손주를 돌보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따로 지내면 어떨까요? 나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곧 현실이 되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우리가 더 이상 함께 살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남편과 나는 갈 곳을 잃었습니다. 이 집은 이미 아들 명의로 되어 있었기에 우리는 떠나야 했습니다. 우리가 내어준 집에서 우리는 더 이상 머무를 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희생은 그들에게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고, 우리의 존재는 이제 부담이 된 것이었습니다. 나는 창문 너머를 바라보며 지난 세월을 떠올렸습니다. 우리의 젊은 날, 아이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던 시간, 남편과 함께 힘을 합쳐 살아왔던 날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무엇을 잘못한 걸까요? 그저 자식을 믿고 살아온 것이 잘못이었을까요? 내 손에는 작은 여행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몇 벌의 옷과 신발, 그리고 몇 장의 사진이 전부였습니다. 그 사진 속에는 어린 시절의 아이들이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가 너무나 따뜻해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나 나는 무너지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대로 주저앉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의 삶을 다시 찾아야 했습니다. 나는 그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불길한 예감은 어느 순간부터 스며들듯 내 삶을 뒤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느낌이었습니다. 말 한마디, 시선 하나, 공기 속에 떠도는 미묘한 거리감. 아들은 예전보다 전화를 덜 했고, 며느리는 식사 자리에서 나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손주는 나를 보고도 반갑게 뛰어오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은데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 부엌에서 반찬을 만들며 며느리와 마주 앉았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내가 해주는 밥이 좋다며 많이 먹던 며느리가 젓가락을 들지도 않았습니다. 말도 없이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다가 조심스레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어머님, 이제 저희끼리 좀 독립적으로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순간적으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살갑던 아이가, 정성껏 보살펴 주던 손주가 이제 우리를 필요 없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거실에 앉아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현실을 직시하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쉽게 밀려날 존재였던 걸까요? 여태껏 함께했던 시간들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는 걸까요? 며칠 뒤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녁을 먹고 있던 중 아들이 굳은 표정으로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아들은 단호했습니다. 계약서 같은 서류에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아들 명의로 되어 있고, 이제 이 집에서 나가달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손수 닦고 가꿔온 이 집이었는데, 이제 우리는 갈 곳 없는 사람들이 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과 나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 없이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그제야 나는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평생 자식에게 기대며 살도록 만들어져 있었고, 노후를 위한 다른 선택지를 남기지 않았다는 것을 말입니다. 남편은 무겁게 입을 뗐습니다. 우리 너무 자식만 바라보고 살았어. 짧은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모든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집을 나가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가진 것은 얼마 남지 않은 적금과 몇 벌의 옷뿐이었습니다. 내가 손수 꾸며온 이 공간에서 하루아침에 떠나야 한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주었지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믿었던 가족에게 버려졌다는 사실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과 나는 마지막으로 이 집을 둘러보았습니다. 손주가 뛰놀던 거실, 아들과 함께 밥을 먹던 부엌, 모든 것이 우리 손길이 닿아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떠나야 했습니다. 문을 닫고 나오는 순간 어깨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우리의 희생이 헛된 것은 아니었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길에 나와 한동안 발걸음을 떼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아야 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모든 것을 주어도 그 사랑이 반드시 돌아오지는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의 삶을 다시 찾아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짐을 챙겨 집을 나서던 순간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낯설게 들렸습니다. 한때 가족의 따뜻한 온기가 가득했던 공간이 이제는 차가운 벽만 남은 곳이 되었습니다. 손에 들린 가방 하나, 그리고 남편과 나,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평생을 살아온 이곳에서 쫓겨나듯 떠나는 기분이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길을 걸으며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받아줄 곳이 없다는 현실이 점점 더 명확해졌습니다. 친척에게 기대어 볼까도 생각해 보았지만 서로의 삶이 바빠진 지 오래였습니다. 자식들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고도 정작 우리는 기댈 곳 하나 마련해 두지 못했다는 사실이 뼈아팠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단지 몇 푼의 적금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오래 버틸 만큼의 금액은 아니었습니다. 며칠 동안 남편과 나는 작은 여관을 전전했습니다. 하루, 이틀은 견딜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이 생활을 계속할 수 있을까요? 손주가 뛰어놀던 집에서 밥을 해 먹던 순간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앉아 쉴 공간조차 없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제야 분노가 밀려왔습니다. 우리가 대체 무슨 잘못을 했단 말입니까? 모든 걸 바쳐 자식을 키운 것이 죄였을까요? 그러나 현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더 이상 연락을 받지 않았고, 며느리도 우리를 피하는 눈치였습니다. 참담한 마음으로 며칠을 보낸 뒤 남편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다시 살아야 하지 않겠어. 이대로 당할 수는 없잖아.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후회만 하고 있을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삶을 되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조차 감이 오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집을 나와 살 곳을 찾는 것도, 노후를 다시 설계하는 것도 막막했습니다.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우리는 자식만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그 의존이 너무 깊어 이제는 어떻게 독립해야 할지도 모르게 되었습니다. 노인이 되어서야 이런 현실을 맞닥뜨린 것이 너무나도 서글펐습니다. 하루는 작은 카페에서 남편과 마주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커피 한 잔을 앞에 두고도 손이 가지 않았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가족들과 둘러앉아 웃으며 식사하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 기억 속의 우리와 지금의 우리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이대로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과 나는 새로운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는 자식들에게 기대지 않고 스스로 설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새로운 길을 찾기로 했습니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바친 삶에서 벗어나 우리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할 때가 왔습니다. 그날 밤 나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나와 남편은 평생을 자식들에게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그러나 그 끝이 이렇게 초라한 것이라면 이제는 다른 길을 찾아야 했습니다. 더 이상 후회 속에서 살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일어서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과 나는 남은 돈을 정리하며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집을 빼앗긴 것도 억울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힘없이 나약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은행에 남은 적금과 소소한 연금, 그리고 몇 가지 생활용품만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우선 머물 곳을 찾아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월세방이라도 구하려 했지만 남편이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남은 돈으로 작은 가게를 하나 운영해 보는 것이 어떻겠냐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니 우리가 가만히 손을 놓고 있기만 해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작은 동네에서 허름한 점포 하나를 임대했습니다. 오랜 시간 요리를 해왔던 경험을 살려 작은 반찬 가게를 열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과연 우리 같은 노부부가 장사를 할 수 있을까? 손님이 올까? 몸이 따라줄까? 하지만 그 고민도 잠시였습니다.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동네 아주머니들은 반갑게 말을 걸며 찾아왔고, 지나가던 사람들이 작은 가게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우리는 정성을 다해 반찬을 만들었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따뜻한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나자 단골들이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가게였지만 그곳은 다시 살아갈 희망을 주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아들이었습니다. 한동안 연락이 없던 아들이 갑자기 가게를 찾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는 우리 앞에서 한동안 머뭇거리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희가 너무 했던 것 같아요. 나는 가만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과거 같았으면 당장 눈물이 터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더 이상 나는 과거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만의 길을 찾았고 다시 힘을 내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조심스럽게 다시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을 줄은 몰랐다고 했습니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고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은 부모의 모습을 떠올렸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기대지도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선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나는 아들을 향해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걱정하지 말고 너희도 너희 인생을 살아라. 이제야 비로소 자유로워진 기분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자식에게 모든 것을 바친 인생을 살았지만 결국 우리 인생은 우리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아직 늦지 않았다는 것도 말입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더욱 열심히 가게를 운영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아직 많았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우리를 위한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살다 보면 예상하지 못한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등을 돌리는 일이 생기고 기대했던 것과 전혀 다른 현실 속에서 길을 잃기도 합니다. 나는 그 모든 것을 겪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었지만 결국 남은 것은 작은 가방 하나와 막막한 앞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나는 다시 살아보기로 했습니다.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내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어 간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그리고 그 작은 일이 나를 얼마나 단단하게 만드는지 말입니다. 나의 삶이 다시 시작되었다는 것을 몸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나에게 물었습니다. 이제 와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이 힘들지 않냐고요. 하지만 나는 오히려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을 사는 것 같았습니다. 노년의 삶이란 단순한 쉼이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고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을 깨닫는 순간입니다. 나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늦었지만 결국 나는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찾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너무 많은 것을 기대했던 과거의 나를 돌아보았습니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주는 것이 사랑이라 믿었지만 그것이 반드시 행복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나는 자식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야 자유로워진 느낌입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기대에 맞추어 살 필요가 없고, 더 이상 누구의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나는 나만의 방식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가 찾은 가장 큰 교훈입니다. 노후는 무조건 자식에게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의 삶을 준비하고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행복입니다. 이제야 나는 그 행복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더 많은 사람들도 이 사실을 깨닫길 바랍니다. 오늘도 가게 문을 엽니다. 나를 기다리는 손님이 있고 내가 만들어갈 하루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오늘도 스스로에게 다짐합니다. 이제부터는 나를 위한 삶을 살겠다고 말입니다. 내 이야기를 들으며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을지도 모릅니다. 누군가는 나와 같은 길을 걸었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앞으로의 삶을 고민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이 이야기를 통해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노후는 우리가 스스로 준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세대는 평생을 자식들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며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부모의 역할이고 그것이 사랑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끝이 반드시 행복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나는 그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처럼 지금이라도 우리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셨으면 합니다. 나는 정말 나를 위해 살고 있는가? 이 질문에 망설임이 든다면 이제는 방향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남은 인생을 자식이 아닌 우리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마지막까지 존엄을 지킬 수 있는 길입니다. 내가 작은 가게를 열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나를 걱정했습니다. 힘들지 않겠냐고, 이제는 쉬어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때부터가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된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손으로 만든 음식을 사람들이 맛있게 먹고 내가 다시 사회와 연결되어 간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과거에는 자식들의 삶이 내 전부였지만 이제는 나 자신이 내 삶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다면 용기를 내보셨으면 합니다. 무엇이든 괜찮습니다.
작은 취미라도 좋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가 선택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누군가의 뒷바라지만 하며 살 나이가 아닙니다. 우리의 경험과 지혜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깨닫고 이를 활용해야 합니다. 영상이 끝나기 전에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와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이 영상이 더 많은 분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함께 나눠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혹시 비슷한 경험을 하셨다면 혹은 이 이야기 속에서 깨달음을 얻으셨다면 여러분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더 많은 현실적인 노후 이야기들을 전해드릴 것입니다. 우리가 공감하고 함께 고민하며 더 나은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러니 다음 이야기에서도 꼭 다시 만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단순히 주어진 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라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우리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원하는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이 그 길을 찾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야기할 것입니다.